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리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최겸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건강한 식습관 위고비 그리고 쾌락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드럼롤 플리즈. 식품의 달인, 몸과 마음 연결의 달인, 50만 유튜버 최겸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요즘 현대 사회의 식습관은 그 음식을 바라보는 그 뷰포인트 자체가 많이 쾌락적입니다. 타락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마라 이거를 로제 떡볶이죠.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최근에 태국 가서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뭐 시키자 했는데 제가 무슨 연잎 뭐 그런 로터스 튀김 같은 걸 먹자. 연꽃 튀김? 그 무슨 그런 걸 튀김 먹자 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석가모니인데요. 근데 나는 그 친구도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저도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찾은 그 세트를 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연근 튀김. 예, 연근 튀김. 예, 연근 튀김 먹자 했더니 걔가 근데 그거는 먹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뉴트리셔널 영양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모든 거를 먹을 때 일단 뭐 쾌락적인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영양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가 1번으로 모든 음식 먹는 거를 크라이테리아로 정하는 애였거든요. 맛이 아니고. 그치, 맛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영양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얘는 그 음식에 대한 그 가치관이 아예 다르구나. 뭔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저도 이거를 많이 느끼지만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영양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뭐 건강하거나 이게 전혀 아니라 도파민이나 내가 이거로 인해서 어떤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지가 좀 1번인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제가 느꼈을 때 식습관의 가장 큰 어떠한 크라이테리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왜냐하면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은 뭘 보면서 먹고 뭔가 이게 어떤 쾌락적인 행동을 할 때 음식을 곁들이는 느낌으로 많이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그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뭘 먼저 보시고 그게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음식에 대한 영양 프로퍼티를 먼저 분석하면서 보는 걸 수도 있고 또 맛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음식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음식은 어떤 물질로서 우리한테 주는 효용과 비용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보는 효용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어떤 몸에 있는 체성분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겠죠. 음식은 단순히 또 물질 넘어서서 우리한테 심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물질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염증 반응들, 어떤 과하게 산화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만드는 손상들, 또는 암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비용들이 있겠죠. 또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살찌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는 저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다들 도파민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처럼 우리가 편의점이 없을 때 또는 외식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었을 때는 모두가 집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학교를 외식이 가든- 귀했죠, 굉장히. 네, 그러니까 가끔씩 짜장면 먹는 게 귀한 일이었어요. 졸업식 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다들 집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먹는 게 다 비슷했어요. 다들 밥을 메인으로 했겠죠.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고기 반찬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김치나 이런 나물이 많을 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양극화가 심해진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의 발달과 사회 발달과 어떤 식품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집에 누워만 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남이 해준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더 높은 보상을 주는 쾌락적 보상을 주는 음식들 또는 더 어떤 효용을 주는 음식들이 있겠죠. 내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이버시파이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런 배달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식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는 반대편의 극단에서 더 편하고 더 강렬한 것들을 쫓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의 하나의 양상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랄까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건 저는 요즘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건강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그 우리가 다 똑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떤 분들은 사실 지금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지금 챌린징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설탕 먹으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올리브유가 좋고 카놀라유 같은 이런 식용유들이 문제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부담될 수 있는 비용적으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생겼고 두 번째는 아까 핸드폰 보면서 이제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전엔 제가 그냥 그걸 보면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마인드풀니스가 벌어진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힘들수록 현재 환경이나 내가 지금 생활하는 상황이 힘들수록 어쩔 수 없이 내가 음식도 지금 별로잖아요. 우리가 오마카세나 맛있는 집 가서 핸드폰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음식 하나만 음미하기도 아깝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 자체가 사실 영양적으로나 어떤 뭔가 그런 매력이 없고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 지금 상황 자체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럼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뭔가 유튜브를 보든지 넷플릭스 보든지 좀 그런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게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싶은 그 생각은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어떻게 시작을 할지 모르는 거에 가장 큰 키 중에 하나는 결국에 어떤 음식이 나한테 잘 맞는지에 네.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술이나 뭐 커피 같은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제가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랑 네. 어떤 다른 사람이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바이오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이 뭔가 내 몸과 이 사람 몸이 다르고 우리의 장기들이 다르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몸을 먼저 이해하고 또 그게 어떠한 음식들이 내 몸에 잘 맞는지를 이해하는 거. 근데 그게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겸님은 그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어요? 좋아요. 이게 일단은 영양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게 생물학, 뭐 화학, 뭐 다양한 것들이 같이 결합돼 있고 심지어 현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정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섞여 있어서 편견이 섞여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지적하고 하나 싶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저 개인으로서는 항상 바이올로지, 생물학부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올로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부터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영양 자체가 좀 뭔가 오히려 생물학에서 멀어진 오히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그 영양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이제 또 거기에는 편견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종교적으로 느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과 그 지방의 그 논쟁에서의 어떤 편협함. 콜레스테롤에 대한 근데 또 재밌는 건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게 10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10년 전까지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지식일 거잖아요. 그쵸. 지금 전문가인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최근 10년 동안 배웠다면 그거는 스스로 공부한 거죠. 그 전까지 만들어진 건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많이 느껴지는 것들은 탄수화물 논쟁, 뭐 끼니 논쟁, 그리고 뭐 근데 지방에 대한 것이 좀 커요. 아니면 적색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채식과 육식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그 뭐랄까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식과 육식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그 뭐랄까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신념에 대한 싸움 같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부터 확인하는 거는 뭘 더 먹자 말고 뭘 먹으면 안 되는가부터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영양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착각하는 게 영양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저한테 처음 얘기세기할 때 뭐 영양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건강 얘기하면 뭘 더 먹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바이올로지, 생물학에 맞지 않는 음식은 무엇이지?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인류가 원래 수백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만 년 전에 못 먹었을 것들은 무엇이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해가 되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네. 보면은. 그리고 몸에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어도 몸에 들어왔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술이라는 게 되게 오래전에 있었지만 술은 또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즐거움도 주지만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하나씩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머리 긴 사람 나와가지고 식단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신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설밀 나튀 술커 유알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것. 설밀 나티 술커 우알 유알이요. UR. 설탕, 나트륨, 튀김, 밀가루. 네. 그다음에 뭐였죠? 다음 네 번째가 술커 술, 커피, 네. 그리고 뭐, 유알입니다. 유제품, 와. 알 어려운데? 알코올 아니고 아니 술 아까 네. 들어갔고. 알은 보통 못 맞추세요. 아 맞추고 싶다. 알프로졸람? R 레터 R인가요? 아니면 알? 한글로 알이고 영어로도 알로 시작하죠. 아, 그럼 영단어에서 어쨌든 온 단어네요. 맞아요. 뭐 계란 이런 건 아닐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계란은 최고의 식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요? 알러지 식품입니다. 알러지 식품. 네. 담배를 펴도 되네요, 그러면은. 다행이다. 네. 담배 플랜 베이스드입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나가 나트륨은 아니고요. 나쁜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설은 설탕과 액상과당, 밀은 밀가루와 글루텐, 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추출한 기름.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인류가 만들 수 없었던 기름들. 만들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만드는 동안에 들어간 에너지가 더 많은 기름들. 그리고 올리브유를 제외한 모든 기름인가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또는 뭐 버터도 있겠죠. 코코넛 오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과육 자체, 식물성 기준으로는 원래 과일 자체에 기름이 되게 많아서 냉압착하면 기름이 나오는 거 말고 우리가 씨앗이나 콩 같은 거는 사실 기름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얘들을 우리가 헥세인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용매를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들이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 약간 마른 오징어 짜는 것처럼. 네, 근데 심지어 마른 오지를 화학적으로 이제 화학 물질이 담그는 거죠. 석유 계열의 물질인데.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헥세인 자체는 신경 독성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헥세인을 통해서 기름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헥세인을 날려요. 고온에 가열해서. 그게 또 100도에 가깝거나 높은 온도에 가열합니다. 그러면 헥세인은 날아가요. 기름은 남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 상태로는 아직 못 먹어요. 냄새도 나고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탈검, 탈취 이렇게 어떤 덩어리된 물질과 찌꺼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가열을 하는데 이게 또 한참 몇 번 가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기름은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이 기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석유화학 물질을 담갔다가 뺐고 걔들을 가열했고 또 탈검 탈취하면서 계속 가열했고 그래서 기름은 손상된 건 안 돼요. 손상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씨드 오일 또는 이런 콘 오일 같은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또는 DNA나 다양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요소들의 손상을 만든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논문으로 너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기름을 제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어쩌면 설탕 밀가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튀긴 음식은 뭐 어떤 기름을 쓰던 간에 고온에 튀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어떤 산소와 만나서 어떤 물질이 변형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나쁜 쪽이죠.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또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보통 나쁜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더블로 문제긴 안 하죠.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전 충분히 좀 봤는데 그냥 신기해요. 보고 있으면 이제 한 번만 튀겨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먹는 기름들은 재사용을 하고 오랫동안 맞죠. 놔두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설밀, 나튀 네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재밌는 게 아까 맥주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얘기했지만 개인의 생물학에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개인마다 그것에 대한 역치나 어떤 반응이 다를 뿐 그건 똑같은 바이올로지예요. 설미 나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설탕을 또는 밀가루를 더 잘 견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밀가루에 예를 들면 더 민감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건 개인차가 있어도 공통적인 건 설탕은 간을 중심으로 대사를 망치고 또는 밀가루는 장을 중심으로 장에 이 구멍을 이제 크게 만들고 장을 헐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장이 망가져서 전신에 염증이 많아지게 하는 것들 나쁜 기름도 마찬가지 그런 바이올로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밀, 나튀, 술 이 5가지가 전 중심에 있고 얘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얘들을 한 번에 다 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능한 것들 1가지, 2가지만 선택해서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제한을 해보는 식단을 1달에서 3개월 한다.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한 3kg에서 10kg를 3개월 동안 빼더라고요. 왜 남자분들이 더 잘 빠지나요? 저도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여자분에 비해서 남성의 몸 자체는 체지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꼭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호르몬이나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단순하기도 한데 여자의 몸은 우리가 1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생리를 하잖아요. 그 말은 28일 주기로 여자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잉태하고 기른다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는 사실 살이 빠지는 게 조금 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남자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크고 남자의 몸은 좀 그랑 다르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 변화를 안 겪지만 여자분들은 그걸 겪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생리가 가까워지면 좀 더 예민해지고 단거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좀 더 쉽게 살찌고 몸이 무거워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붓기도 하고 막.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인 거죠. 남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남자의 몸은 조금 더 이렇게 지방 빼는 게 쉽다. 좀 더 몸을 쉽게 놓아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도 저도 공부가 모자랍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설밀, 나튀술이 기본 5가지다. 네. 탑5. 탑5. 근데 남자분들은 이것만 해도 진짜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면 무조건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고 살 빠지는 걸 떠나서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네. 컨디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니면은 어떤 퍼포먼스 우리가 뭐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다 더 좋아집니다. 오. 뭐 네. 성적인 것 때문에 마지막에 성적에서 퍼포먼스. 큰 울림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꽤 커요. 왜냐하면 몸 안에 독을 안 넣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언젠가부터 평생 먹고 있던 독을 멈추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몸은 또는 저의 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휘하고 뭔가 회복하고 고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3개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밀, 나튀가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면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상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이 안 들어간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남이 만들어준 음식엔 거의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외식을 조금 줄여야 되나?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많은 건강 정보를 보겠지만 결국에는 음식 영역에서는 진리가 하나 존재한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직접 집밥을 해먹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진리예요. 엄청난 장벽인데 그거.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내가 만든다. 근데 모든 끼니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능한 선에서 하루에 한 끼라도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끼라도 내가 중요하게 영양 섭취를 하는 시간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다른 보조제, 다른 어떤 디테일들, 심지어 설미 나트를 좀 먹는다고 해도 집밥을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변화가 빨라요. 오호. 반대로 이제 뭐 탄수화물 제한을 하든 뭐 간헐 단식을 하든 운동을 하시든 변화가 더딘 분들은 보통 이제 배달 음식을 먹거나 또는 사 먹거나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 있으니까 좀 변화가 더딘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돌아오면 의성님이 지금 느끼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느꼈었고. 근데 어쩌면 그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어떤 감옥일 수도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못한다. 나는 요리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특히 남자분들이 더 심하죠. 네. 전통적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더 그랬고. 근데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명이죠. 그것도 맞고 그냥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배달 음식이나 외식에서 먹는 그 초자극적인 가공식품을 먹는 거에 조금 중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식을 어쨌든 저는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집에서 먹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밸런싱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네요. 네, 그게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중독됐다를 인정하셨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밖에서 먹는 음식들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어떤 죄책감 넣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안 될 것 같잖아요. 담배 어떻게 끊을까? 못 끊을 것 같은데? 술 못 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긴 해요. 어려운 일도 맞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담배나 술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지만 집에 가긴 가시잖아요. 가긴 가죠. 집에서 딱 잠만 자고 나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 요리라는 게 낯설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온라인에서 쿠팡이든 뭐 마켓컬리든 뭐 다른 데서 음식 주문하면 집에 와 있잖아요. 걔들을 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은 안 걸려요.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집밥 먹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처음에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김 사가지고요. 밥에다가 그 들기름 좀 뿌려가지고 그냥 그만 먹어보는 거예요. 소금 뿌려서. 그게 의외로 맛있거든요. 네. 그런 아니면 양배추를 한번 쪄보고 아니면 고기를 한번 쪄보고 고기 그냥 구워보고 정육점에서 고기 사서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것들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반복해서 하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운동에 적용하면 이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의성님 최근에 운동 시작했잖아요. 네. 운동 처음 할 때부터 뭐 스쿼트 100kg, 200kg 들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뭐 처음부터 운동 내가 계속 뭐 일주일에 5번 할 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허접하게 하는 거예요. 허접하게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헬스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주방에 서는 거예요. 그냥 주방에 서서 내가 거기서 그냥 김치 넣고 기름 둘러서 볶고 밥 비벼 먹든 그 직접 내가 어쨌든 설미자체를 안 먹었으니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면서 마치 운동 시작한 사람이 처음에 핑크 덤벨 들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유산소만 뛰다 와도 괜찮으니까 주방에 서서 흉내하고 내고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작해라. 네. 그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좀 재밌어지거든요. 또는 생각보다 할만하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는데 이거 30분 만에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거 돈이 덜 드는데 밖에서 밥 먹을 때 6,000원, 10,000원 들잖아요. 적어도 이제 국밥이 10,000원이 넘고 근데 집에서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돈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제일 빠르고 제일 싸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서 이것만 먹어도 영양적 밸런스가 맞는 식사가 있나요? 네, 저는 가장 처음에 이제 영양적인 어떤 완결성 생각하면 채식하고 있잖아요. 아닌가? 저 해산물이랑 계란 먹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네. 이거 어쨌든 넘어가고 그냥 저는 생각하는 게 인간은 잡식동물이고 채소나 고기를 통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채소랑 고기를 넣고 싶은 대로 넣고 볶는 거예요. 그냥 기름에. 그래서- 올리브유에. 네, 그냥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넣고 거기다 채소, 양배추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채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어서 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샐러드 채소. 보통 이제 유러피안 샐러드가 보통 사람들한테 입문하기 좋은데 그 인터넷 네이버나 아니면 쿠팡에 치면 유러피안 샐러드 많거든요. 그거를 뭐 가성비 좋은 거는 이런 농장에서 직배송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박스에 이렇게 뭐 10,000 얼마 정도 싸게 해요. 이거를 보통 일반 샐러드 가게에서 먹는 거랑 비교하면 한 7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10,000 얼마 내고 샐러드 한 끼 값 내고 한 7번 8번치의 샐러드가 와요 집으로. 일주일치. 네, 그거를 소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초보다. 그러면 계란 삶는 거죠.
계란 삶아서 넣고 아니면 내가 샐러드집에서 맛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샐러드집에서 뭐 수비 닭가슴살 있었다. 또는 부채살이 뭐 있었다. 아니면 뭐 콩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흉내내서 넣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생 채소를 기반으로 한 식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처음에 어쩌면 영양적으로는 기본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싫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량할 좀 체중이 있다.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 그것도 충분하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저 이따 이제 촬영 끝나고 작업하러 가는데 가서 햄버거 시켜 먹어야지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뭔가 제가 그 가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얘기는 이제 이해. 설탕 뭐 안 좋고 이거 다 안단 말이죠. 네.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국민분들도 다 아실 건데 이거를 뭔가 그 딱 그 포인트로 이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그 더 큰 골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맞아요. 더 이 의미가 부여가 돼야지만 이거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치, 동력이 그치.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 개인의 경험은 사실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도움 될 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제 개인의 경험은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식단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생각해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걸 이해한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먹는 것 또는 뭔가를 똑바로 안 먹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서 이거를 알려야겠다 공부해서 알려야겠다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실험을 해보고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 그래서 남 도와주자라는 그런 이 행동이 이제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일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그 취미로 의료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도 있죠.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좀 더 이기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계기로 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지를 내가 직접 해봐야지 아니까 그런 좀 실험적인 것도 했지만 이걸 좀 해보고 나면 좋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운동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몸 베겨가지고 또 네. 힘들어하시잖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인데 네. 운동 안 하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하면 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돼요. 좀 더 무기력해지고 좀 더 머리가 무겁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 경험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설밀 나티 술이나 또는 제가 제 몸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걸 잘 이해한 상태에서 식단을 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질을 먹으면 반응이 명확해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아니면 좀 산만해지고 자신감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퍼포먼스 떨어지고 또 몸이 무거워지는 것들 뭔가 아까 뭐 성적 퍼포먼스 떨어지는 것들 큰일 나는데. 다양한 게 떨어져요. 진짜 다양하게 떨어져요. 네. 감정적인 것도 커요. 근데 요즘에 우울한 사람들 많은데 우울하신 분들은 장부터 고쳐야 돼요. 호호. 장과 음식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너무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행복해요. 쾌락적이에요. 햄버거를 먹으면 15분 쾌락해요. 즐거워요. 근데 앞으로 3, 4시간 또는 12시간 동안 우울해요. 또는 좀 먹먹해요. 뭔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음악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성님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햄버거를 끊으면 아마 음악적인 성취도 달라질 거예요. 명확해요. 성적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무대의 성적까지도. 왜냐면 음원 성적 퍼포먼스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왜냐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내 몸이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뭘 넣느냐, 인풋이 뭐냐가 내 아웃풋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 긍정적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술을 거의 이제 끊어 있는 상태인데 먹을 때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술이 나빠서 피하는 게 아니고 술을 안 먹고 살아갈 때 그 나의 삶의 안정과 행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술 먹고 나서 망가지진 않죠.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술을 먹고 나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우울감과 뭔가 변화들, 내 루틴이 망가지는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 경험을 놓치기 싫어서 이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거기서 나는 결과까지가 좋아지니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경험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좋은 루틴을 유지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건 결국에는 반복해서 내 몸에 만들어낸 어떤 회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를 한번 먹은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부터 내 몸에 어떤 회로를 키는 거예요. 근데 의성님은 지금까지 되게 수백 번 이상 그 회로를 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햄버거를 생각하면서부터 행복해지고 이미 햄버거 생각, 햄버거 먹고 그 쾌락 회로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맞아. 맥날 그러면서 그게 뭐 뇌회로 세트, 또는 호르몬적으로나 많이 라지, 강화가 있을 거예요. 감튀, 네, 즐겁잖아요. 콜라로 생각하면. 네. 치킨 너겟까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오레오 맥플러리까지. 그치. 그걸 또 감자튀김에 찍어 먹는 거야. 아니면은 그 엽떡에 이제 그 분모자 떡볶이가 있거든요. 치즈 추가? 네, 치즈 추가하고 떡볶이를 이제 그 떡 말고 분모자로 바꿔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느낀 침이 거는 보이네요. 네. 그 보상 체계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보상 체계를 다시 설립을 해서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게 딱 맞춰진 순간부터는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이게 난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운동 같이.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거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는 머릿속에 어떤 회로 안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쌩쌩 달리는 거죠. 나는 어떤 분기점에 들어가면 이제 햄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의성님이 한 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는 뭐 작업하기 전에 햄버거가 아니라 달리기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건강한 걸 하겠다. 네. 그 경험을 할 때 처음엔 정글인데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 반복할수록 길이 열려요. 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전의 길이 안 가는 길이 되고 잊혀져요.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샐러드 시켜 먹어야겠네 오늘. 맥도날드에서 샐러드 팔지 않나요? 맥날 말고 이제 그 프레퍼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24시간 샐러드를 배달해주는 곳인데 어쨌든 맥날 크리스피 치킨 이건 왜 치는 거죠? 아 왜냐면 나도 이거를 그 맥도날드 치킨 샐러드 먹는 친구가 있었어. 대학교 때. 근데 크리스피 치킨인 거로 봐서는 나쁜 기름 플러스 튀김에 지금 위배가 되네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그 제가 뭐 서브웨이 이거 봤는데 뭐 서브웨이 연어가 근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서브웨이의 투나가랑 거기에 DNA를 채취를 하고 진짜 연어에서 DNA를 채취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율이 막 50%인가 60%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그런 특히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클립이 하나 있는데, Yo Matt, can you pull that first clip? 이거를 보면은 그 Guess what product is this? 이거를 보면은 이 우리의 그 얼마나 우리가 그냥 당연시하게 먹는 네. 초가공 음식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거 뭡니까? 음식이라는- 김밥인가요? 어쨌든 이 그 듣고만 계시는 시청자분들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공장에서 음식물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될지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다란 빵을 오븐에 넣어서 자릅니다. 좀 이거 잘라가지고 감자칩이네. 다시 잘 튀기네요. 나티를 바로 해버리고. 야, 근데 이게 엄마 손이 아니고 티타늄으로 티타늄 손으로 음식을 만드네요. 또 다시 저는 좀- 튀기고. 저 한국인가요? 한국이네요. 아니 뭐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정확히 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감자칩인 것 같은데? 그런 거겠지만 맛있겠는데? 근데 감자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반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칩일 거예요. 아하. 프링글스일 수도 있습니다. 프링글스가 이제 감자 플레이크랑 밀전분 뭐 이런 Can we 걸로 see, can we 해가지고- see the comment? Yeah, 이거 what 왜 한국인이 싫어하는 결말인데? Just scroll down. 댓글 가면은 이제 아마 No, 맞추시는 you gotta scroll down within on the comment. Yeah. What is it? Chips Pringles aren't even real. I made a mistake. Looks fine. Looks fine with me. What's the big? 저는 약간 괜찮은데. 아 이게 설비가 깨끗해요.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은 뭡니까? 아니 근데 그냥 저렇게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약간 우리가- 공정을 거친. 공정이나 저런 막 개차가운 저런
막 사이파이 영화죠 거의. 예. 차가운 저런 쇠덩어리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 티타늄 기름, 손맛? 그게 좀 소름이 좀 끼치네. 아이언맨이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5가지 하고 커가 있었잖아요. 커피.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본 커피 소비량이 제가 봤을 땐 2잔이에요. 손흥민 씨가 많이 팝니다. 커피를. 아 맥커? 예. 네. 근데 이름들이 이제 커피가 아니고 메머드 커피 혹은 또 뭐지? 메가 커피 이렇게 뭔가 많이 마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치. 확실히. 너무 많이 먹어. 아령이에요 거의 보면은. 그래서 커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좀 피해야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설밀 라티 술은 저는 어떻게 보면 턱식하다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좋다 그냥. 네, 얘들은 조금 많이 주의가 필요하다. 음. 근데 강박 가진 맛이에요. 그냥 얘들은 많이 먹을 물질이 아니고 근데 커피 술커 UR 커피 유제품 알러지 식품은 먹어도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각자 판단할 좀 여지가 있다. 조심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커피의 문제는 지금 떠오르는 건 되게 많은데 가장 먼저는 저는 수면에 교란을 주는 것. 그 카페인이 몸에서 그 반감기 그러니까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로 절반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100이 들어왔을 때 50까지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적게 먹었지만 여전히 뭐 카페인을 내가 뭐 100mg 먹었다. 점심 때 12시에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 50이 남아있고 자정이 돼도 25가 남아있어요. 몸 안에는. 근데 우리가 이 카페인이라는 게 우리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에 드는 걸 방해하고 깊은 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수면의 시간과 질 다 방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잠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커피를 먹는 게 아무리 일찍 먹어도 사실 영향에서 이런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네랄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좀 배출되는 게 있어요. 커피 마시면 화장실 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어떤 미량 영양소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처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부신은 우리의 다양한 성호르몬이나 어떤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 만드는 부분입니다. 콜티졸도 거기서 나와요. 네. 근데 부신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나오는 콜티졸이 우리가 되게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자극 활성 호르몬인데 약간 스트레스 같은 네. 느낌이죠. 근데 이걸 너무 키면 안 돼요. 너무 과하게 부신을 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몸이 안 깨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 피곤하고 또는 릴스 보죠. 커피를 안 마시면 아예 활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두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맞아. 커피 중독자분들이. 그런 것도 있죠. 이건 말씀드렸던 뭐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튼 그렇게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이걸 부신 탈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신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우리를 깨우고 잠들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의 교란이 일어난다. 그 외에 몇 가지들은 논란이 있을 정도라서 저는 언급은 안 하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커피를 매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것은 무조건 독이고 제안드리는 것은 커피를 딱 한 달 정도에서 3개월만 끊어보라고 말씀드려요. 한 달 정도 끊으면 중독이 심하셨던 분들은 진짜 담배 끊는 것처럼 힘들거든요. 맞아요. 두통도 심하고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커피를 끊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잘 자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 자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커피를 끊고 나면 아예 제로 섭취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딱 일주일 이상 하면. 그래서 그 수면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피 없이 내 몸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콜티졸 나오고 깨어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 만드는 거, 서큐디안 리듬 만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저는 커피를 좀 일단은 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커피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조금 어느 정도 확인했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피를 먹겠다 하면 먹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뭐 조금만 먹겠다거나 저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2-3번만 먹고 있고 마실 때는 한 5모금 이내로 그냥 딱 커피의 어떤 효용을 느끼지만 그냥 내 몸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게 남은 거는 버리나요? 네.
아까운데. 아니 근데 그 아까 이게 어떤 포인트랑 되게 일맥상통하다고 느끼냐면 아까 말씀 주신 그 햄버거를 먹었을 때 15분의 쾌락이지만 이 쾌락의 총량은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빚져가지고 대출이죠. 대출을 해서 앞에 지금의 당장 요걸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건데 커피도 이제 사람들이 안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뭐 퍼포먼스다, 뭐 집중이 안 되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집중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지금 뭐 넥스트 2시간에 확 쓴 다음에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커피가 없어지면은 막 처지고 그러면 또 마셔가지고 또 끌고 그럼 결국에 그게 잠에서 또 끄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단기적인 사상에서 오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단기적인 뷰다. 그치. 악순환이 있죠. 그리고 네. 이자가 커요. 그쵸.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오늘 나의 수면이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데 오늘 나의 수면을 전날 내가 마셨던 커피가 방해를 했고 다음 날쯤에 또 마시는 거죠. 그럼 다음날은 더 피곤하겠죠. 그쵸. 더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커피는 더 필요하고 복리 이자로. 네, 진짜 복리의 어떤 비용일 겁니다.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커피 마니아로서 많이 불편하네요. 왜냐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커피 마시면은. 약간 그건- 이제 의욕이 생기고. 그건 사실이에요. 네. 뭐 몰라요. 저는 약간 촬영 오늘은 안 마셨는데 뭐 작업하거나 일하거나 또 누구나 대화하고 이럴 때 커피 마시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수면에 지장 없던데. 근데 왜냐면 제가 20살 때까지 안 마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막 맨날 마시고 이러진 않는데 마시는 주기가 있고 또 안 마시는 주기가 있는데 수면의 차이는 난 잘 모르겠던데. 제가 근데- 말했잖아요. 이렇게 네. 말한 사람들은 승려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네, 숙면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릴스를 보긴 했는데 그럼 최경님 어쨌든 그 데일리 루틴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신체랑 되게 교감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최경님 일어날 때 약간 좀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이렇게 눈이 번쩍 이렇게 되나요? 네, 저는 그 아침에 딱 근데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부럽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고 부럽다. 그냥 너무 뭐랄까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너무 자신감 넘치고 행복하고 그냥 하루 시작됐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지금 몸이 너무 잘 쉰 느낌이에요. 그냥 나 할 준비가 됐다. 그게 숙면이구나. 네. 그러니까 더 자고 싶다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고 싶다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잠에서 깨고 나면 일어났지만 잠시 좀 어떤 멍을 때리거든요. 그냥 그때 뭔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어떤 그렇죠. 단계에 있어서 그때 올라오는 영감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뭐 오늘 하루에 할 일들 생각하거나 결정 못한 것들 생각할 때 뭔가 영감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옆에 노트 놔두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놓고 그래서 하지만 확실히 느끼는 건 아침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도 잠을 이제 6시간 이하로 자거나 또는 전날 뭔가 술을 마시고 잤거나 그러니까 숙면을 못했을 때 그때 아침은 조금만 더 자고 싶고 뭔가 조금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커피 끊어야겠는데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일어나면 눈 뜨면 약간 찌뿌둥해요. 네. 인상이 이렇게 돼요. 휴대폰을 좀 봅니다. 1시간 정도 봐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이제 택시 불러서 나가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딱 핍니다. 나가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나와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만나요. 그때부터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일을 할 때. 근데 아침에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게 어쨌든 유튜브도 엄청 크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 어쨌든 압박이 전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보통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 땡땡땡 씨처럼 뭐 사업을 막 키웠는데 막 빚이 얼마고 내가 고정 지출이 얼마고 너무 힘들다. 뭐 음악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눈 뜨면은 뭔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 백수라고 하면 접시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접시가 많아지면 그만큼 내 몸과 마음을 더 잘 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을. 그걸 알아서 이게 동기가 더 크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식 관리할 때 너무 비싸요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비싸진 않은데 근데 비싸다고 쳐볼게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기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충분한가 아닌가가 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연결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삶에 얼마나의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내가 이 음식이 비싼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 예로 지금 전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인간 중 한 명은 오타니일 겁니다. 그쵸. 오타니 자기한테 쓰는 음식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운동 선수기도 하고 하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분은. 오타니가 그 커피를 안 마시면 더 잘 잘 수 있고 회복이 잘 되고 더 기록이 높아진다, 더 선수로서 더 잘할 수 있다 할 때 그게 뭔가 너무 힘들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고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어떤 퍼포먼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동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 삶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책임질 게 많아질 때, 또는 예를 들면 의성님이 아빠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의성님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햄버거를 혼자 먹고 쾌락을 느끼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아이들 깨우고 아이들한테 음식 먹이고 아이들이랑 같이 조금 더 웃고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못 일어나고 네.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못 옆에 보고 소주병 남은 거 마시고 담배 한 대 일어나자마자. 피면서 이렇게 네. 있는 아빠가 될지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부모가 되면 강해지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책임질 게 생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지금 나이보다 젊었어요. 그니까 말이야. 우리 키울 때. 네.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외식에 도움도 못 받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요리 다 하시고 그 또 삶도 지탱하시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야근에 산업에. 네, 그때 주 6일 일할 때잖아요. 그쵸. 우리보다 더 풍요롭지 않았고, 그 동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거는 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만든 스스로의 어떤 스토리텔링 안에서 못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옛날에 왕도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못 누렸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있고, 제일 어려운 건 내가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그 커플을, 그 장벽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껍질을 깨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되게 이 식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떤 케이스가 병 걸려서예요. 암 걸리고 나서, 아니면 당뇨 한번 진단받고 나서, 한번 쓰러져 보고 나서 이제 이게 큰일이다,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런 학습을 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네,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아프고 나면 그게 예전만큼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완벽하게는. 또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지금 상태가 몸과 마음의 어떤, 이렇게 앉아도 괜찮죠? 네. 저희는 다 다리 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어떤 잠재력이 생각보다 크다. 저도 저한테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10년 전에 저를 보면 그냥 꿈만 있는 학생일 뿐이었고, 뭐 아무도 이렇게, 저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식도 몰랐고. 근데 이게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음식으로 돌보고, 잠으로 돌보고, 운동으로 돌보고 할수록 계속해서 내 어떤 몸과 뇌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의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구나를 보는 것 같아요. 다들 꿈이 있었잖아요. 내 삶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밥 먹으면서. 그거 할 때 오타니처럼 내가 지금 일본에 있거나 동네 야구에 하고 있는데 내가 메이저로 가고 싶다, 그게 확실하면 투자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거 원하는가, 간절한가? 안 하면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게 힘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또는 중독이 많이 돼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믿었으면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여정이 되게 긴 여정이고 하나씩 스텝들을 밟아 나가면서 마치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몸을 만드는 과정같이 어떤 작은 노력들이 모이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시면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면 되게 다를 겁니다. 맞아요. 진짜 그게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진짜 자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제 앞길을 막는 게 제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음식이라는 식습관, 이게 정말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랑 나만의 어떠한 관계인데, 이거를 진짜 정복을 하고
나의 충동들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나의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 다음 레벨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막 야식 먹고 싶은데 이 충동을 견디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야동 보고 싶은데 이 충동을 견디거나 아니면은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내가 내 자신한테 주는 그런 장애물들을 내가 그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면은 뭐 갈 수 있는 그 경지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남을 보고 막 이거를 맞춰야지 이것보다 맞아요. 그냥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면에 집중하고 나의 충동을 확실히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하면서 그 자기 실현화를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막 몸값이 높아지고 그런 뭐 오타니처럼 몸값이 높아지고 그게 뭐 당연히 그 사람이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내면을 실현화하고 하는 게 정말 뭐 90%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는. 금연 하시나요? 금연이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금연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내가가 나왔다. 이게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우리가 금연을 이제 챌린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막 요요 현상을 하고 그러면 했을 때 더 살찌고 뭐 요런 것들과 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끊었다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쉐임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게 수치심 때문에 더블 다운 해가지고 굳이 덮이는? 그치 맞아요. 전보다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 이걸 내가 실패했으니까 실패했는데 더 가야지. 그거를 감추려고 더 먹는 거죠. 그치. 더 어차피 감도 실패했으니까 어떠한 이 댐이 열리는 거야, 그냥. 원래는 그 정도까지, 이 프레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프레셔를 막 쌓아두다가, 됐어.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더 담배를 덮이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쉐임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너가 뭐 그거에 대한 그래도 뭐 햄버거 먹을 거고 그거에 대한 쉐임을 일단 인지를 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 라는 거를 나는 그냥 내가 원하고 싶은 걸 뿐이야 라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부정적 감정을 섞지 않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자기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일인데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만든 스토리, 내가 만드는 부정적 감정을 엮어버리면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여정 자체는 굉장히 길고 이렇게 무슨 투자하셨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것들이 보통 성장이라면 그렇죠.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잠시 떨어졌어. 뭐 코인이라고 쳐볼게요. 주식이라고 쳐볼게요.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자괴감 느끼고 갑자기 무슨 안 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긴 방향을 보고 이 방향이 맞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내가 치팅을 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냥 미워하지 말고 나 사람이잖아. 인간이니까 오케이 지금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스트레스풀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풀할 때 그 담배를 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을 때 배달 음식 먹고 설탕 먹고 하는 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자살 안 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쨌든 오늘 컴포트 위로를 받고 편안을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이 원래 힘들어서 인생에 술도 필요하고 삶이 나티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옛날에는 맨날 먹었다면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상황이 좋지 않다. 잠시 쉬거나 조금 멈췄다 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다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나의 상황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네.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를 너무 푸시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한 걸음씩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벌써 1시간 했습니다. 예. 연장전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끝났어요? 이제 다음 연장전으로 연장전 넘어갑니다. 더 합니다. 아, 1시간 더 하는데 그 연장전에서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약간 그 금란물 그리고 그 시멘 리텐션 정액을 이제 담아두면서 오는 막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맞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일리 루틴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 데일리 루틴에 대한 좀 견해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제약 회사들 조금 터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뭐 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네. 제약회사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금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잠깐 스포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편의점에 가면은 이 회사가 이 공간이 케미컬을 파는 장소인지 아니면은 음식을 파는 장소인지가 진짜 성분을 보면은 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의 이름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아, 그 기업은 제가 말씀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가 화학 물질을 파는 데인지 아니면 진짜 음식을 파는 데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성분표 보면은 성분표가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장전 엔젤 투자자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장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